어제까지 날씨도 더웠고 그런데 오늘은 조금 날씨가 풀려서 그랬다기보다 조금 약간 서늘해진 것 같아서 이 시간에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비즈니스를 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서 해지할 수 있는 걸 해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들이 좀 눈에 띄는데 변리사법 중에 그 변리사 결격사유를 4조네요.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뭐 다른 교통사고랄지 다른 사유로 공고를 받는 것 때문에 이 직업 자체에 진입을 못하게 되는 건 지나치게 개인의 직업 자유를 좀 규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냈어요. 관련 법에 의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그런 자로 좀 한정하는 게 조금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걸 도와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를 감안을 해가지고 법무부라든가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정부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규정을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무슨 물리적인 어떤 사무 공간을 규정해야 되는 건지 실은 저는 조금 계속 의문이에요. 특히 특허청이면 시대에 앞서서 뭔가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얘기가 듭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감안을 해서 이게 이제 계속 국조실에서 사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규제가 검토를 이렇게 완화를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가지고 저희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변리사 1인당 1개소 설치하는 것은 큰 규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여러 개를 설치하게 하면 한 사람이 실제 업무를 안 하는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브로커한테 사무소를 열게 해서 사무소를 운영함으로써 출연인들한테 좀 안 좋은 그런 서비스를 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조항이 크게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한변리사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실질적으로 좀 작동이 관리 감독이 되도록 그렇게 정착이 되면 규제를 이제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일부 업무에 대해서 보통 정부에 위탁하는 협회 같은데 그런 것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공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형태로 하는 게 그래야 이게 자발적인 시장이라서 만약에 이 변리사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또 다른 제2의 변리사회인데 요즘 뭐 복수노조 얘기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리사 입장에서는 자기 이익을 가장 대변할 수 있는 대로 가게 이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법무사고 변호사 같은 경우는 아예 등록을 변호사협회에다가 직접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자격사들 같은 경우는 위탁을 저희처럼 주고 있고요.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변호사협회에다가 등록을 하도록 돼 있어서 등록을 하면서 동시에 그냥 자동으로 그냥 가입이 되는 실질적으로 자동 가입 형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작년부터 지금 변리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법 개정에서 사실은 이 가입 의무를 없애고 변호사와 같은 방식으로 변호사 이렇게 변리사의 등록을 변리사회에다 완전히 위탁을 하고 그쪽에서 자동으로 등록을 하도록 하면서 이 가입 의무 규정은 폐지하는 쪽으로 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의무 가입 제도를 없애니까 37%밖에 이제 등록 안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머지 63%는 그런 의무를 하기가 싫다. 이런 식의 이제 돈 내기도 싫고 그런 의무도 하기 싫다라고 해서 빠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자주 돌아오는 거예요. 그 가입한 사람들한테만 그런 무료 변리하는 그 톤이 계속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공익 활동이라든지 또 좀 안 좋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자체 징계하는 그런 이제 규정들이 있는데 실제로 가입을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윤리에 어긋나는 그런 일을 했을 때 물론 이제 청 내에서 또 규제하는 그런 그 업무가 규제하는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만 사실 청 내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효과적으로 수행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아예 변호사
법처럼 아예 이 제도 이 규정 자체를 없애고 전기 사회에서 알아서 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안하신 대로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도 차미수 의원님께서 마지막에 한번 더 해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의 지정함에 있어서 현재 지금 어떤 기관들이 선정이 지정이 되어 있으며 평가 기준은 어떻고 그다음에 그런 기관에 어떤 주어지는 혜택이 어떤 게 있으며 그런 기관 지정으로 인해서 특정 업체에 대해서 일단 편중되거나 또는 타 업체에 대해서 진입 장벽으로 혹시 적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부분을 한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상 규정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문 인력의 보유 여부, 그다음에 구체적 진단 기법을 보유하는지 여부, 그다음에 진단 수행에 필요한 시설 보유 여부, 최근 3년간 진단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진단 기간 처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인감 편중이랄지 분석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연구도 마찬가지로 지정된 진단 기간에 대해서는 진단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임의 규정되어 있습니다. 꼭 강제 규정 아니고요. 현재까지 별도의 비용을 지원받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민간 업체는 요건을 갖추면 어느 때라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저희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명 요청 사항과 관련해서는 현재 발명의 평가기관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등을 포함해서 10개 기관이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자체가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신뢰도와 공정성을 확보를 해서 하고 민간업체 평가 역량을 향상시키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고요. 또 민간업체도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평가기관으로 언제든지 지정이 가능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조건들이 민간업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지에 관해서는 그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지정 요건의 완화를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시행을 해나가면서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작용이 크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때 가서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월 30일 날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이 돼서 이제 한 3개월 지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폐지 여부를 논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생각합니다. 이건 규제라기보다 사실 조장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고 저희들도 계속 우리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 혹시 이것이 규제로 가가지고 이런 서비스 산업의 장애가 되지는 않도록 계속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독일적으로 굉장히 종업원들의 정보해명 쪽을 보호를 종업원 보호를 강화하는 쪽을 갖고 최근에 보면 일본은 꼭 그 반대로 지금 기업 보호 쪽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방향이 좀 틀리긴 한데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좀 너무 강화된 면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심의위원회 보면 외부 전문위원 꼭 한 명 그것도 노사 협의에 의해서 꼭 그 외부 직무발명 자문위원 한 명을 들어보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그렇게 못하면 심의위원을 구성 못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구성을 못하면 과태료를 1,000만 원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상 보면 이제 중소기업들은 아마 청에서 지원을 아마 해준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소기업 아니라도 큰 기업들도 사실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공정한 자문위원을 뽑아서 그거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현장에서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얘기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좀 청에서 중소기업 대기업 가리지 말고 풀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신다든지 뭔가 좀 중립적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셔야 노사협의 그거 갖고 또 싸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아무튼 과태료가 지금 발생되는 겁니다. 근로자 측이건 후자 측이건 양쪽에 이렇게 제공해서 분양하는 거 이건 말씀하신 그 제안은 좋은 제안이신 것 같고요. 이쪽으로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고 다만 이제 과태료 부분이 1,000만 원 이런 것은 사실 이 정도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사용자 측이 좀 다른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 회사 측에서는 조금 더 이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 근로자 측에서 그거를 그 위원회를 직무권력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러는데 어떤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래도 좀 적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해놓고 그거를 또 관계 법으로 조금 뭐 도와줄 수 있는, 약자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으면은 또 실효성이 또 담보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버티고 하는 규정을 해놨는데요. 하여간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말씀하신 그런 제안은 하여간 감사히 받아 저희가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특허청 업무가 어떤 기업들이 영업을 하는데 규제를 한다기보다 대부분 영업하는데 지원해주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오늘 보셨다시피 많고요. 또 하나는 이제 특허나 뭐 우리 상표, 디자인, 실용시설 모든 특허 관련 지적권 관련 법들이 그 한 특정인한테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그런 행정 조치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또 제3의 관계자한테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절차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국민들한테 불편하게 느끼는 점도 없잖아 있는 걸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항들을 계속 발굴해서 오늘 좀 균형된 조항들이 마련되어서 국민들이 좀 더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정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우리 배주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규제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이거를 국민들이 좀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피드백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어떤 그 불편 사항이라든지 규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쉽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또 자리가 마련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국민 배심원단을 모시고 특허청의 규제 등록된 업무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 특허청의 업무가 이 국민들에게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 행정 업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에 다소 복잡하고 더 어렵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이나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 필요하지 않은 그런 규제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문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배심원들께서 국민들 입장에서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규제를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오늘 제기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또 정말 그 불필요한 내용들은 없애는 걸로 과감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특허청에서는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폐지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